수천 개의 창문마다 보석 같은 불빛이 박혀 있는 게 강남의 밤이죠. 하지만 58제게 강남의 밤은 시린 찬바람과 독한 락스 냄새, 그리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일 뿐입니다. 남편 보내고 자식 빚까지 제 인생의 봄날 같은 게 다시 올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30층 펜트하우스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습니다. 40년 전 가난 때문에 저를 떠나보내야 했던 제 첫사랑 태훈 씨. 강남 최고의 빌딩 주인이 되어 나타난 그가 제 거친 손을 낚아채며 포효하더군요. 이 손이 왜 이래?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그 뜨거운 손길에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각이 무섭게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고 새로운 막이 시작되던 그 뜨거운 밤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살이 된 윤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남의 밤이 얼마나 화려한지 아시나요? 수천 개의 창문마다 보석 같은 불빛이 박혀 있고, 길거리에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외제차들이 엔진 소리를 내뿜으며 질주하죠. 하지만 제게 강남의 밤은 그저 시린 찬바람과 독한 락스 냄새, 그리고 끝도 없이 이어지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일 뿐입니다. 밤 10시. 남들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들어갈 때, 저는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땀 냄새가 밴 면 티셔츠 위에 빳빳한 작업복 상의를 걸치고 무릎 보호대를 단단히 조여맵니다. 이 무릎 보호대가 없으면 전 하루도 버틸 수가 없거든요. 58, 남들은 손주 재롱이나 보며 문화센터라도 다닐 나이라지만 제 팔자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남편을 병으로 먼저 보내고 남은 건 산더미 같은 빚이었고, 하나 있는 아들은 사업을 한답시고 제 노후 자금에 전세 보증금까지 몽땅 털어먹었습니다. 낮에 걸려온 아들의 전화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해져 옵니다. 엄마, 이번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진짜 대박 난다니까. 이번엔 확실해. 제 속도 모르고 돈만 찾는 자식놈을 원망해서 뭐 하겠어요. 다 자식 잘못 키운 제 업보인걸요. 저는 무거운 청소 카트를 끌며 다시 허리를 굽힙니다. 강남의 이 높은 빌딩들은 왜 이렇게 바닥이 넓은지 닦고 또 닦아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으차! 무릎을 굽힐 때마다 뼈마디에서 뚜둑 소리가 나고 시린 통증이 머리끝까지 올라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대고 기어가며 걸레질을 하다 보면 가끔 제 처지가 너무 한심해 눈물이 핑 돕니다. 한때는 저도 동네에서 곱다는 소리 꽤나 듣던 여자였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이 새댁은 어디 귀한 집 딸인가 봐 라며 덤을 얹어주곤 했죠. 그런데 이제는 독한 화학약품 냄새에 찌든 청소부 아줌마가 되어버렸네요. 거칠어진 피부와 굵어진 손마디를 볼 때면 이제는 거울 속의 제 모습조차 낯설기만 합니다. 빌딩 안은 에어컨 기운에 서늘한데 작업복 안으로는 눅눅한 식은땀이 비오듯 흐릅니다. 락스 냄새가 코끝을 찔러 머리가 지끈거리지만 쉴 틈이 없습니다. 관리소장의 눈초리가 얼마나 매서운지 아시나요? 조금이라도 얼룩이 남으면 당장 아줌마 내일부터 나오지 마요 소리가 나올 판입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다시 걸레를 움켜잡습니다. 저 높은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샹들리에를 올려다봅니다. 저 불빛들은 누군가에겐 성공의 훈장이겠지만 저 같은 사람에겐 그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닦아야 할 먼지 구덩이일 뿐입니다. 자식놈 빚 갚으랴, 당장 내일 먹고 살 걱정하랴, 제 인생의 봄날 같은 게 다시 오기는 할까요? 가끔은 이 높은 빌딩 옥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붙잡는 건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모진 생명력이었습니다. 순희 씨, 오늘 30층 꼭대기 회잘실 당번이야. 거기 회장님이 예민하시니까 구석구석 아주 꼼꼼하게 좀 해줘.
반장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30층 펜트하우스, 이 거대한 빌딩의 주인, 이 강남 한복판을 주무르는 사람이 머무는 가장 높은 곳. 평소에는 구경조차 힘든 그곳을 오늘 제가 청소하게 된 겁니다. 저는 무거운 청소도구함을 엘리베이터에 실었습니다. 숫자가 하나하나 올라갈수록 제 심장 소리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쾅쾅 울리는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오늘따라 묘하게 가슴이 울렁거리고 손끝이 바르르 떨려옵니다. 마치 40년 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던 그날처럼 말입니다. 30층에 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힙니다. 복도부터 깔린 두툼한 카펫은 제 초라한 발소리조차 삼켜버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참 비참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높은 곳에서 온 세상을 자기 발밑에 두고 사는데 저는 그들의 발밑에 묻은 흙먼지를 닦기 위해 이곳에 왔으니까요. 하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전 다시 고무장갑을 고쳐 끼고 굳게 닫힌 회장실 문에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회장실 안은 생각보다 훨씬 넓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짙은 고동색 원목 책상에서는 은은한 가죽향과 고급스러운 남자의 스핀향이 섞여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서가에는 가죽으로 장정된 책들이 빼곡했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휘황찬란한 불빛들은 너무나 멀고 아득해서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우선 유리창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세정제를 뿌리고 마른 수건으로 창을 닦아내는데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이 오늘따라 왜 이렇게 처량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깊은 주름, 그리고 락스 냄새에 찌든 작업복.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제 인생의 얼룩 같습니다. 유리창 청소를 마치고 이제 바닥을 닦기 위해 다시 무릎 보호대에 의지해 자세를 낮췄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대고 정성스럽게 걸레질을 시작하려는데 뒤에서 묵직한 문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이 늦은 시간에, 게다가 야간 청소 시간에는 아무도 오지 않는 게 규칙인데 말이죠.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검은색 정장을 빈틈없이 차려입은 한 남자가 우뚝 서 있었습니다. 큰 키에 벌어진 어깨, 그리고 61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고 꼿꼿한 체격이었습니다. 은백색 머리카락이 섞여 중후한 분위기를 풍겼지만 눈빛만큼은 청년처럼 날카롭고 강렬한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닥을 기고 있던 저를 발견하고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쓰고 있던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젖은 걸레가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제 온몸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꿈일까요? 아니면 락스 냄새에 취해 환각을 보는 걸까요? 태훈 씨! 제 입에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크게 소리내 부르지 못했던 그 이름이 새어나왔습니다. 40년 전 지독한 가난을 견디지 못하고 저를 떠나보내야 했던, 아니 제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했던 제 첫사랑, 강태훈. 죽었다는 소문만 무성했던 그 사람이 왜 여기에 이 강남 최고의 빌딩 주인으로 제 눈앞에 서 있는 걸까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시선은 제 헝클어진 마리카를 지나 락스에 찌든 초라한 작업복, 그리고 시커먼 걸레 국물이 묻은 제 고무장갑에 머물렀습니다. 수치심에 온몸이 타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40년 만의 재회가 고작 이런 모습이라니요. 저는 얼른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걸레를 집어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소 중인 줄 몰랐습니다. 얼른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저는 비참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제 팔목을 덥석 낚아챘습니다. 61살 남가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크고 쇠붙이처럼 단단하며 불꽃처럼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에 제 가냘픈 팔목이 으스러질 듯 압박되어 왔습니다. 윤순이, 맞지? 순이 네가 왜 여기에 있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제 귓가를 낮게 때렸습니다. 40년 전보다 더 깊고 묵직해진, 하지만 제 이름을 부를 때 그 애틋한 울림만은 예전 그대로인 그 목소리. 저는 대답 대신 입술이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제 초라함 처지가 너무나도 비참해서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바닥 대리석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 손이 왜 이래? 고생 한번 안 시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손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가 제 고무장갑 낀 손을 거칠게 들어올렸습니다. 고된 일에 찌들어 마디마디가 굵어지고 거칠어진 제 손을 보며 그의 눈동자가 심하게 일렁였습니다.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렬한 열기가 제 등 뒤를 감싸 안듯 밀려왔고 저는 그의 존재감에 압도당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순이야, 나봐. 제발 고개 좀 들어봐. 그는 제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을 등 뒤에 둔 채 최고급 정장을 입은 회장님과 낡고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눈물 범벅이 된 청소부. 그 잔인할 정도로 선명한 대비 속에서 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저를 향한 아주 뜨겁고 원초적인 욕망이 한꺼번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너 찾으려고, 다시 일어서려고 죽기 살기로 버텼어. 매일 운동하고 매일 몸을 단련하며 오직 너만 생각했어. 그런데 너 왜 이러고 있어?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코앞까지 닿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의 탄탄한 가슴팍에 제 이마를 묻은 채 소리 죽여 오열할 뿐이었습니다. 58. 제 인생의 태양이 다 졌다고 생각했던 그 차가운 밤에 40년 전에 그 뜨겁고 찬란했던 봄날이 다시 제 심장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의 그 크고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마지막 비상구가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팔목을 낚아챈 태훈 씨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아니, 뜨겁다 못해 데일 것 같았죠. 40년 전 그 골목길에서 내 손을 접고 돈 많이 벌어서 너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던 그 소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손은 수조 원의 자산을 주무르는 권력자의 손이었고 한 여자를 단숨에 제압할 수 있는 강인한 남자의 손이었습니다. 놓으세요, 회장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제 목소리는 덜덜 떨렸습니다. 수치심이 파도처럼 밀려와 제 온몸을 덮쳤습니다. 구멍난 양말, 락스 냄새가 밴 작업복, 그리고 시커먼 걸레가 뒹구는 바닥. 이런 모습으로 그를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라리 땅이 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푹 숙였지만 그는 제 팔을 놓아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잘못 보긴 뭘 잘못 봐. 이 눈, 이 코. 내가 하루라도 잊은 적이 있는 줄 알아? 윤순이, 너 정말 이럴 거야? 그가 제 어깨를 잡아 억지로 돌려 세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그의 눈동자가 이글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 눈 속에는 원망과 그리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소유욕이 한데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제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만져보더니 마치 자기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손이 왜 이래? 그 곱던 손이 왜 이렇게 망가졌냐고. 내가 너 찾으려고 전국을 다 뒤졌는데 정작 내 건물 바닥을 네가 닦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돼? 그의 포효가 넓은 회장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58. 이제는 다 늙어서 눈물도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그의 품 근처에서 풍기는 그 진한 남자의 향취와 온기가 제 심장 밑바닥에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를 녹여버렸습니다. 살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자식놈 빚 갚고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다 보니 태훈 씨, 아니 회장님,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 너무 비참해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힘없이 무너지려 하자 그가 단단한 팔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에 닿은 그의 체격에 깜짝 놀랐습니다. 60이 넘은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슴 근처가 단단했고 저를 받치고 있는 팔 근육은 쇠붙이처럼 견고했습니다. 얇은 작업복 너머로 그의 뜨거운 체온이 전해지자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의 품으로 자꾸만 빨려 들어갔습니다. 비참해하지 마. 이제 내가 왔잖아. 40년 전에는 내가 힘이 없어서 널 놓쳤지만 지금의 강태호는 달라. 아무데도 못 가. 아니, 안 보내. 그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는 회장이라는 체면도 잊은 채 제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제 투박한 고무장갑을 조심스럽게 벗겨냈습니다. 습진으로 붉게 짓무른 제 손등 위로 그의 뜨거운 입술이 닿았습니다. 그는 저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의 눈은 굶주린 사자의 그것처럼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61세 회장의 멈추지 않는 엔진이 제 몸 위에서 뜨겁게 달궈지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 살살, 저 너무 오랜만이라. 걱정 마. 내가 아주 천천히 내 몸이 기억할 때까지 가르쳐 줄게. 그가 제 가운 단추를 하나씩 풀어나갔습니다. 제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극도의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도 빌딩의 주인이라는 그의 지위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앞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는 이 남자, 강태훈이라는 한 명의 수컷만이 제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제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헝클어진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는 그의 손길은 지독하게 다정했습니다. 순이야, 나 아직 건재해. 너 하나 책임질 힘 넘치도록 있다고. 그가 제 눈을 빤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강렬했고 그 안에 담긴 욕망은 숨길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61세의 남자에게서 어떻게 이런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 당장 일 그만둬. 이 빌딩, 아니 이 근처 건물들 다 내 거야. 네가 닦아야 할 바닥 같은 건 이제 없어. 하지만 제 아들 빛이 그딴 거 내 비서 시켜서 오늘 밤 안으로 다 정리할 거야. 넌 이제부터 아무 걱정하지 마. 그저 내 옆에서 내가 못 따준 사랑만 받으면 돼. 그는 제 어깨를 감싸준 손에 힘을 주며 저를 자기 쪽으로 더 밀착시켰습니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귓가를 간지럽혔고 코끝을 찌르는 그의 진한 스킨 향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창밖의 강남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 그 불빛은 저를 비웃는 조롱이 아니라 저를 환영하는 축제의 조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오늘 밤은 여기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 그의 낮은 목소리가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거부해야 한다는 이성과 이 뜨거운 품에 모든 걸 맡기고 싶다는 본능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58,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이렇게나 갑작스럽고 뜨겁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태훈 씨는 행동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저를 자신의 펜트하우스 안에 있는 비밀스러운 휴식 공간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과는 또 다른 분위기의 그곳은 은은한 조명과 최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일단 좀 씻어. 저 안쪽에 새 옷 준비해뒀으니까. 그가 건넨 옷은 제가 평생 구경도 못 해본 명품 실크 가운이었습니다. 욕실로 들어간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락스 자국이 튄 잡업복을 벗어던지고 뜨거운 물 아래에 몸을 맡겼습니다. 고된 노동으로 굳어버린 근육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지만 심장만큼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욕실에서 나와 실크 가운을 걸치자 피부에 닿는 매끄러운 감촉이 생소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청소부 아줌마가 아닌
조금은 야윈하지만 여전히 눈빛이 살아있는 중년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자 태훈 씨는 셔츠 단추를 몇 개 풀어헤친 채 위스키 잔이 들고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압감이 대단했습니다. 운동으로 다져진 넓은 어깨와 곧게 뻗은 등줄기, 61세라고는 믿기지 않는 피지컬이었습니다. 나왔어? 그가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짙어졌습니다. 역시 내 안목은 틀리지 않았네. 넌 여전히 아름다워, 순이야. 그가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묵직한 발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제 앞에 멈춰서서 제 젖은 머리카락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태훈 씨, 저 사실 무서워요. 이런 거 다 꿈일까봐. 그리고 우리 나이가 있잖아요. 이제 와서 이래도 되는 건지. 제 말에 그가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가슴팍을 진동시켰습니다. 나이? 순이야, 나 아직 엔진 안 꺼졌어. 40년 동안 너 생각하면서 독하게 버텼고 몸 관리도 철저히 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거든. 내가 얼마나 단단하게 자랐는지. 그는 제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팍에 갖다 대었습니다.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심장 박동이 엄청나게 강렬했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면서도 힘있는 그 울림은 마치 20대 청년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단단한 가슴 근육이 제 손바닥을 압박해왔고 그 열기가 손끝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느껴져? 아직도 널 보면 이렇게 뛰어. 58, 61. 숫자가 무슨 상관이야? 우리가 살아있고 서로를 원하는데. 그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아 자심적으로 바짝 끌어당겼습니다. 실크 가운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탄탄한 허벅지와 몸의 굴곡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의 묵직한 존재감이 제 아랫배를 압박해왔고 그 낯선 감각에 저도 모르게 하고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순이야, 내 눈동자가 말하고 있네. 너도 나 원하고 있다고. 그의 손이 제 가운끈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겁이 났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꿈틀거리는 욕망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5년 넘게 사막처럼 메말라 있던 제 몸이 그의 손길 한 번에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안아 침대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걸음걸이는 거침이 없었고 저를 다루는 손길은 조심스러우면서도 저돌적이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앉은 그가 저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얼굴을 감싸쥐고 천천히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부드럽게, 하지만 이내 갈증을 채우려는 듯 거칠고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담배 향과 위스키 향이 섞인 그의 숨결이 제 입안으로 밀려 들어오자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8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 아니, 제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압도적인 남성미였습니다. 그의 손이 가운 사이로 파고들어 제 거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순이야, 떨지 마. 내가 다 보상해줄게. 네가 겪은 그 차가운 밤들 오늘 내가 다 태워버릴 테니까. 그의 목소리는 뜨거운 용암 같았습니다. 태훈 씨, 지저분해요. 이러지 마세요. 지저분하긴 뭐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손이야. 내 성공의 밑거림이 된 손이고. 그는 제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의 턱 끝에 닿은 까칠한 수염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간지럽혔고 그 낯선 자극이 제 뇌를 타고 내려가 아랫배 근처를 찌릿하게 만들었습니다. 8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아니 그 훨씬 전부터 잊고 살았던 여자라는 감각이 무서운 기세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채훈 씨의 손길이 제 가운의 마지막 매듭을 풀어내자 펜트하우스의 은은한 조명 아래 제 부끄러운 속살이 드러났습니다. 58.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으며 살아온 제 몸은 군데군데 흉터도 있고 피부도 예전처럼 탄력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두 팔로 제 몸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훈 씨, 보지 마세요. 저 너무 초라하잖아요. 쭈글쭈글하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의 두툼하고 따뜻한 손이 제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내렸습니다. 그는 제 몸 구석구석을 마치 보물을 감상하듯 경건하기까지 한 눈빛으로 훑어내렸습니다. 순이야, 아니야. 너는 단 한순간도 나한테 초라한 적 없었어. 이 몸이 왜 초라해? 자식 키우고 그 모진 풍파 다 견뎌낸 훈장인데 나한테 넌 40년 전 그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눈부셔. 그의 목소리는 제 귓가를 울리는 낮은 저음이었고 그 안에는 진심 어린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 쇄골 근처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더니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제 온몸의 혈관을 타고 흘러 아랫배 근처에 묵직하게 고였습니다. 태훈 씨가 셔츠를 벗어 던졌을 때 저는 숨을 들이켤 수밖에 없었습니다. 60대라는 나이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짐승처럼 탄탄한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헬스장에서 억지로 만든 근육이 아니라 현장을 누비며 다져진 듯한 실전 근육. 그의 가슴팍은 넓고 단단했으며 배 위에는 세월의 흔적조차 비껴간 듯한 굴곡이 선명했습니다. 그가 제 위로 몸을 겹쳐왔습니다. 묵직한 그의 무게감이 제 온몸을 눌러올 때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그리고 제가 여자였음을 비로소 실감했습니다. 락스 냄새가 아닌 진한 남자의 채취, 거친 잡업복이 아닌 매끄러운 피부의 마찰, 그 생경한 감각들이 제 뇌세포 하나하나를 일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순이야, 난 너무 오랫동안 참았어. 너를 다시 품에 안는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얼마나 독하게 살아왔는지 몰라. 그의 거친 숨소리가 제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그가 제 귀를 살짝 깨물자 제 입에서는 저도 모르게 억눌려왔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아, 태훈 씨. 제 목소리는 제가 듣기에도 생소할 만큼 젖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벅지를 타고 올라와 은밀한 곳에 닿았을 때 저는 몸을 크게 움츠렸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려려는 찰나에 두려움과 설렘이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주 귀한 악기를 다루듯 손가락 끝으로 제 몸의 반응을 하나하나 살피며 제 리듬을 맞추어 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만 믿고 따라와. 네가 잊고 살았던 그 뜨거운 감각들, 내가 오늘 다 돌려줄게. 그의 말대로였습니다. 그의 묵직한 그것이 제 몸 안으로 파고들려 할 때 저는 처음 느껴보는 압도적인 부피감에 눈을 질질 감았습니다. 60대 남자의 생명력이 이토록 강렬할 수 있을까요? 마치 뜨거운 용암이 제 안을 가득 채우는 기분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부풀어 오른 그의 존재감은 제 안의 모든 빈틈을 메워주었고 40년 동안 비어있던 제 마음의 구멍까지 한꺼번에 막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움직임이 시작되자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급격히 뜨거워졌습니다.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 서로의 살결이 부딪히며 나는 찰진 소리, 그리고 짐승처럼 몰아쉬는 거친 숨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태훈 씨는 멈추지 않는 기관처처럼 힘차게 저를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허벅지 근육이 제 다리를 압박했고 그가 한 번씩 깊게 들어올 때마다 저는 제 영혼까지 흔들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순이야, 좋아? 응? 대답해봐. 태훈 씨, 너무 뜨거워요.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넓은 등을 손톱으로 핥히며 매달렸습니다. 제 땀방울과 그의 땀방울이 섞여 온몸이 미끄러웠지만 그 불쾌함조차 극상의 쾌락으로 변해 저를 괴롭혔습니다. 억눌러왔던 제 욕망이 댐이 무너지듯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허리를 흔들며 그의 리듬에 몸을 맡겼습니다. 절정의 순간, 그는 제 양손을 꽉 움켜쥐고 제 안 깊숙한 곳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생명력 전체를 제게 이식하려는 듯 그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 또한 눈앞이 하얗게 전멸하며 수십 년간 짊어지고 왔던 삶의 무게가 그 찰나의 환희 속으로 증발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 가슴 위로 전해지는 그의 규칙적인 심장 박동이 마치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제 젖은 이마에 연신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순이야. 살아있어줘서. 그리고 다시 내 여자가 되어줘서.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비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무릎으로 기어다니며 바닥만 닦던 한 여자가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은 뒤에 흘리는 축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인생은 그야말로 천지개벽이라는 말로도 부족할 만큼 바뀌었습니다. 태훈 씨는 제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제 낡은 자취방에 사람들을 보내 짐을 다 정리하게 했고 저를 강남의 최고급 빌라로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된 것은 아들의 빚이었습니다. 태훈 씨의 비서가 아들을 찾아가 모든 채무관계를 정리하고 대신 조건 하나를 걸었다더군요. 다시는 도박이나 헛된 사업에 손대지 말고 태훈 씨가 마련해준 작은 상가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펄쩍 뛰며 우리 엄마가 누구랑 바람이 났냐고 소리치던 아들도 태훈 씨의 위험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뒤 저는 그동안 제가 청소하던 그 건물의 1층 로비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멍난 양말에 고무장갑을 낀 청소부 윤순이가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아한 정장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로 치장한 이 빌딩의 안주인이죠. 태훈 씨의 정식 부인으로서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머, 저분 설마 펜트하우스층 담당하던 그 아줌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얼굴이 완전히 폈는데 역시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하나 봐. 청소부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개를 숙였겠지만 저는 당당하게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 태훈 씨에게 부탁해 모든 청소 노동자분의 처우를 대폭 개선해주고 휴게실도 호텔급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그 서름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할 수 있는 결정이었죠. 가장 통쾌했던 순간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를 청소부라고 대놓고 무시하며 아줌마, 바닥에 물기 제대로 안 닦아? 라고 신경질을 부리던 젊은 여직원이 있었습니다. 태훈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 직원이 저희를 보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태훈 씨가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인사해. 내 아내 되는 사람이야. 앞으로 사모님으로 정중히 모시도록. 그 직원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저는 그저 인자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굳이 화를 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그녀가 평생 꿈도 꾸지 못할 행복의 정점에 서 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밤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기지 않습니다. 대신 태훈 씨의 손을 잡고 강남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와인을 마십니다. 무릎 보호대 대신 명품 구두를 신고 락스 냄새 대신 은은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 삽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이 아닙니다. 밤마다 침대에서 저를 꽉 안아주며 순이야, 고생 많았어. 이제 내 품에서 편히 쉬어. 라고 말해주는 태훈 씨의 온기 때문입니다. 61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저를 여자로 느끼게 해주고 매 순간 뜨겁게 사랑해주는 그 남자가 제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 생애 최고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꿈 같으시죠? 저도 가끔은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볼을 꼬집어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58,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때 기적은 찾아왔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닦고 있는 그 바닥이 내일은 여러분의 것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을 떠났던 첫사랑이 세상을 다 가진 왕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중년의 가슴 속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꽃이 있잖아요. 그 불꽃이 언제 다시 화르르 타오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저 같은 기적 같은 사랑과 반전이 찾아오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가 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슴속에 묻어둔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너무 힘든 현실 때문에 로맨스를 잊고 사시나요?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모두 행복하고 뜨거운 방 되세요. 지금까지 윤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